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전자동 커피 머신을 구매했습니다. 전자동 커피 머신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영상으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아마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전자동 커피 머신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 전자동 커피 머신이 상업용을 말하는 건데, 저렴한 커피 전자동 머신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있는 머신들 중에서 그런 거죠. 음식점이나 미용실이나 오피스 같은 데 가시면은 버튼 누르면은 갈아져 가지고 에스프레소, 물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아메리카노까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은 퀄리티를 만들어 주는 장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구매한 거는 완전 카페에서 쓰는 거 있죠. 카페에서 뭐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면, 스타벅스는 전자동 머신을 쓰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나 라떼에 쓰는 에스프레소를 뽑아주는 건데, 그게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2천만 원, 1천만 원 이상 되는 머신들 중에서 제가 체험해보고 비교했던 내용들이랑 저희가 구매한 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브루보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머신이 있고요. 요거는 원그룹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뭐 도직량이, 담겨있는 커피의 양이 18g, 뭐 한 20g, 20g 넘게도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추출을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꽤 훌륭하게 그라인딩 되고 추출이 됐습니다. 이 머신은 제가 어디서 쓰고 있느냐 봤을 때, 브루다라고 하는 그 오피스에 많이 있는, 상권에 많이 있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봤고요. 대부분 다 그걸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WMF라고 하는 머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전자동 머신이 아니고 반자동 머신처럼 생겼어요. 그룹 패드들이 다 있고 포터 필터들이 다 있는데, 그걸 결합하고 버튼을 누르면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됩니다. 그라인딩해서 커피 안에서 패킹이 되고 추출된 것까지.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이 그냥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그룹 패드에 포터 필터가 다 달려 있으니까 반자동 머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머신은 전자동 머신이고, 그렇게 추출이 되면은 포터 필터를 빼서 넉박스에다가 커피팍을 털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머신은 전자동 머신이 좀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전자동 머신인데 이런 반자동 머신인 척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지, 전자동 머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전자동 머신이고요. 거기다가 커피 포터필터에다 그라인딩 한 걸 받아가지고 추출을 해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전자동인 것처럼 보이는 게 또 서머플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커피 머신인데, 요거는 여러분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스타벅스나 웨머드 커피 가시면 전자동 머신이 있습니다. 그냥 터치로 버튼만 누르면은 커피가 나오는 방식이고요. 에스프레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회사에서 만들어진 탱고 XP라고 하는 머신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센코리아에서 수입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구매한 머신이에요. 그리고 에버시스라고 하는 머신이 있습니다. 에버시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에스프레소 샷만 나오는 버전과 에스프레소 샷 플러스 스팀이 자동으로 되는 것, 혹은 스팀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달려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카야라고 하는 머신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한 5가지의 머신 종류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사용했던 사용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설치한 지 일주일이 안 됐어요. 뭐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으로 좀 올리려고 하거든요. 사실 유튜브에 자료가 많이 없어요. 이거를 유통하는 유통사,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들에서도 영상을 많이 찍어 놓은 게 없고, 매뉴얼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서 저희 직원들 공유할 겸 해가지고 좀
만들어 놓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 직원분들이 좀 우려를 했죠. 전자식이고,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추출 완성도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반자동으로 커피를 추출하시던 분들이 약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 머신을 설치를 해놓고 세팅을 잡아놓은 후에는 직원분들이, 저희는 두 개를 동시에 쓰거든요. 옆에 라마노소쿠 머신 3그룹짜리 반자동 머신이랑 그라인더들이 있고, 그 옆에다가 전자동을 서브로 설치를 했는데, 이 전자동 서브를 사용하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라인더가 3개 있는 전자동 머신을 선택해서 호퍼 3개에다가 원두를 3가지를 다 넣어놨습니다. 디카페인이랑, 그리고 저희 클래식 산미가 없는 원두, 그리고 산미가 있는 에티오피아 커피 블렌딩, 이렇게 3가지를 넣어놓고 도식량을 다르게 하고요, 세팅 값을 조금씩 차이를 두어서 사용을 했는데 큰 무리 없이 추출을 했어요. 근데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주말에 오시는 파트타이머 분들, 그리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쉽게 추출을 하고 버튼을 눌러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업 효율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효율이 좋아지고 작업성이 좋다 보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고, 그리고 근무자가 빠르게 근무에 투입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단점을 보자면, 단점은 물론 금액이겠죠. 전자동 머신들이 2그룹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근 3천만 원이 넘어가요. 업체에서 도매로 구매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검색해서 온라인에 나오는 가격을 본다라고 한다면 다 3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1그룹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대예요. 금액적 부담이 제일 클 거고요. 그리고 단점이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세팅 값을 반자동처럼 타이트하게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자동이니까 사람이 일일이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탬핑을 하고 안에 있는 커피가 들어가는 챔버나 실린더들을 이 기계가 갖고 있는 역량의 최대치까지 사용을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죠. 자동이다 보니까 이걸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못해요. 커피 가루가 걸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면 전자적인 메커니즘으로 되게 어렵게 만들어진 장비들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까다로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커피 머신이 가진 능력을 극한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자동 머신으로 커피를 추출하는데 도식량, 커피를 담는 양을 좀 업도징하거나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거나 할 때도. 그래도 무리가 없고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되고, 그리고 커피 굵기, 분쇄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극한으로 가늘게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커피 맛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적정한 범위 이상을 추출하려고 세팅 값을 조절하면 전자동 머신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나거나 금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추출을 못할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전자동으로 커피를 추출을 해야겠다, 커피 장비로 추출을 해야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아야 돼요. 건장, 베스트는 아니지만 무리 없이 꾸준하게 추출해낼 수 있는 범위의 레시피라고 하죠. 커피의 굵기, 입자, 들어가는 물의 양, 압력, 강도, 탬핑 강도, 이런 것들을 레귤러한, 보통 일반적인 상태를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큰 어려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로스팅하고 있는 커피의 그 중간값 정도를 계속 주입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10초, 20초에서 30초 이내에 커피의 한 샷을 추출할 것이고, 커피에 담는 양은 18g에서 한 20g 내외로 설정을 할 것이다.
들어가는 물의 양은 뭐 55ml 내지는 70ml로 설정을 하고, 추출이 된 커피의 양은 우리가 물론 재봐야겠지만 뭐 40ml, 뭐 40g, 35g이면 이 정도로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원두의 설정 값을 정하게 놓으면 꾸준히 그렇게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바쁜 주말 시간까지도 이렇게 작동한 것들을 보아가면서 써왔고요. 또 장점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청소가 좀 수월해요. 반자동 같은 경우에는 전자청소 버전이 있어가지고 전자 기능이 있어서 양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그 그룹이 청소가 됩니다. 하지만 그룹이 3개라면 그거를 3번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추출이 끝나면, 그 청소가 끝나면 포탑피드를 한번 빼서 물을 버리고 다시 결합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한 번씩은 해줘야 돼요. 물론 이것도 쉽습니다. 많이 개선이 된 거예요. 근데 전자동 같은 경우에는 한번 청소를 할 때 알약을 2개를 넣어요. 저희 머신 같은 경우는 그룹이 2개이기 때문에 1번 그룹과 2번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알약을 넣고 버튼을 눌러 놓으면 이 머신이 10분, 11분 가량 시간을 두고 각 그룹을 알아서 그 알약을 1개씩 넣어 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청소가 끝날 때까지 뭐 드립 트레이라든지 호퍼를 비우거나 다른 일을 하면 업무가 끝나서 청소할 것들이 더 간단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짜 전 자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엔 또 단점을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커피의 맛을 막 여러 가지를 조절해가지고 특유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는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 기술적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한 반자동처럼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이 많이 있는 게 뭐 호퍼에다가 온도는 얼만큼을 항상 채워 넣어야 하고, 그리고 기계에 따라 다릅니다. 그라인더 커피 굵기의 입자를 조절하는 건 어떤 장비들은 그냥 터치패드 안에서 칼날의 간격을 조절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달렸어요.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굵기를 가늘게 해야겠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나사를 넣고 보인데서 돌려주면은 바로 커피의 굵기가 바로 조절되고, 그라인딩을 2번 해서 버리고 나서 추출을 하면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냥 그라인더를 쓰는 것보다 조금 더 빈도가 잦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크다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커피에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1초 추출되는 커피의 양, 이런 것들이 커피의 맛이 물론 좌우합니다만, 그 좌우하는 것들,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을 하거나 그 맛들을 참아내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계신 오너라든가 헤드 바리스타라면 이런 전자동 머신을 쓰는 게 계속 불편함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초수가 달라지고, 초수가 달라지는 범위라든가 추출되는 시간의 범위가 너무 커서 이렇게 들쭉날쭉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불편해서 못 쓰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물론 러시 시간에 이렇게 오랫동안 써서 칼날이 좀 안정되고 커피에 가스가 좀 빠져가지고 추출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계속 쓰면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잦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오는 그 관리자의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면 그거 이외의 것들은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영상 작동하는 것들을 좀 찍어서 남겨드리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